안녕하십니까. 물리 이수일 선생님입니다. 자, 북일고 물리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목소리가 꾀꼬리같이 청아한 목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좋았었는데 지금 방학 때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목소리가 좀 쉬었습니다. 좀 양해를 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리는 크게 세 단원으로 되어 있죠. 역학, 전자기, 파동 해서 이 세 단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가 가장 어려울까요? 물리의 꽃은 당연히 역학이 되겠죠. 역학이 제일 어렵습니다. 자, 그랬을 때 물리는 이제 집중 이수다 보니까 이제 한 학기 동안 나가는데 중간고사 때 역학 전체를 봅니다. 그리고 2학기 때, 2학기가 아니라 기말에 전자기랑 파동을 보게 됩니다. 자, 아시다시피 수능에서 수능 문제가 나오죠. 자, 마찬가지로 수능에서도 역학에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아니라 역학에서 거의 20문제 중에 9문제가 나옵니다. 그리고 전자기 파동에서 5문제가 나오면서 거의 역학이 절반이다 보니까 북일고에서도 마찬가지로 중간고사 때는 역학을 보고 그 다음에 기말에 전자기 파동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당연히 역학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은 북일고 내신 등급의 결정타는 중간고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역학이 잘 돼 있는 학생은 점수가 좀 높을 거고 아닌 학생은 점수가 낮겠죠. 근데 전자기랑 파동은 역학에 비해서 물론 전자기랑 파동도 어렵지만 역학에 비해서 전자기랑 파동은 조금 난이도가 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자기랑 파동은 잘 봅니다. 그래서 중간하고 기말하고 사실 평균 차이가 거의 10점 이상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말은 거의 대부분 잘 본다? 그러면 중간고사 때 잘 본 학생이 1등급을 맞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먼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학업 성취도를 좀 보시면 이 학업 성취도는 중간, 기말 합쳐서 그리고 수행평가 30%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수가 평균이 73이다. 실제 점수가 실제 중간, 기말 평균이 73이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한 60점 정도, 60점 이하가 될 겁니다. 60점 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행평가 30점은 거의 대부분이 만점을 받으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어쨌든, 그럼 평균이 그러면 63점, 70점인데 60점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변해왔는데, 예전에는 1등급이 아니라 A등급은 90점 이상입니다. 중간, 기말 합치고, 그 다음에 수행평가를 합쳤을 때, 그게 합산을 했을 때 90점 이상이 A등급인데, 자, 10%, 그 다음에 27%, 29%, 이 정도면은 2000년 1학년 2학기 때 이 정도면 아주 그래도 괜찮은, 문제였습니다. 괜찮은 문제였는데, 점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90점 이상이 점점점 줄어서 작년에는 2%밖에 안 됩니다. 자, 다른 과목을 한번 볼까요? 화생지를 보게 되면은, 자, 얘네는 거의 10% 수준 유지하고 있죠. 화학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는 11%, 그 다음에 22년도 작년에는 19%. 자, 그러니까 한 10% 정도가 사실 좋은 건데, 10% 정도라고 했을 때, 1등급 컷이 93, 4점 정도가 될 겁니다. 90점 정도, 90점 3, 4점 정도, 그 정도가 딱 1등급 컷이 나오면 좋을 텐데, 사실은, 2%, 1.7%, 2%. 굉장히 어렵게 나왔다는 거죠. 자, 실제 22년도 2학년 1학기 때는 중간 때는 73점 1등급 컷이었어요. 1등급 컷이 73점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금 쉽다라고 했죠. 그래서 기말에는 90점이 1등급 컷이었어요. 합산하면은 보통 80점 될 건데 이때 너무 어려워가지고 사실은 선생님들이 교장실을 불려가서 좀 혼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어렵게 되느냐? 사실 북일고가 어렵긴 합니다. 북일고보다도 다른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사고. 대치동에는 휘문고 있고, 그 다음에 과중을 하고 있는 경기고, 그 다음에 중동고도 있고, 상산고도 있고 한데, 사실은 북일고가 그 정도 비슷하긴 하지만, 휘문고가 사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상산고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근데 거기는 여기 한 10% 정도 됩니다.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좀 많은
공부가 선행이 많이 되어 있는 학생들이, 물리 선행이 되어 있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다행히도 불일고도 훌륭한 학생들 많이 있고, 근데 문제도 어렵지만은 2%라는 얘기는 할만하다. 제가 말씀드릴 건 할만하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표준 편차가 10점이라고 하는 거, 이거 잘 보세요. 자, 평균이 70점이다. 사실 70점이 아니라 60점이라고 했습니다. 60점이라고 했을 때 60점 안팎으로 폭이 굉장히 좁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폭이 굉장히 좁다. 자, 폭이 넓을 때 20점이라는 얘기는 분포가 넓다는 얘기겠죠. 근데 10점이라는 얘기는 분포가 좁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한두 문제로 1등급, 2등급, 3등급. 거의 1등급, 2등급, 3등급은 거의 한두 문제 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 중간고사 때 1등급 거의 73이었는데 이때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대여섯 문제를 찍었대요. 근데 그 찍은 문제가 세네 문제 맞은 학생이 오히려 1등급 틱 올라가는 그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별로 안 좋은 일이죠. 자, 그래서 선생님들도 징계도 먹고, 그래서 2학기 때는 조금 그나마 좀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2학기 때는 한 80점 후반 정도가 1등급 코스로 되는, 중간도 그랬고, 기말도 그랬고, 그런 식으로 좀, 약간 문제 수준을 갖다가 좀, 이때보다는 수준이 낮춰서 좀 수월하게 하는 걸로 내기 시작했다는 걸 또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물리가 어렵긴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물리가 좀 많이 어렵죠. 그리고 특히나 선행이 안 돼 있는 학생들은 굉장히 많이 접근하기도 어려워하고 합니다. 그걸 떠나서라도 문제 자체가 화생지보다는 물리가 조금 더 어렵다고 하는 거를 먼저 인식을 해 주시고 따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문제의 그 유형을 좀 보도록 하면은, 특이점을 보도록 하면, 보통 70점 정도가 이제 선택형으로 나오고, 반드시 불일고는 30점이 서술형으로 나가요. 근데 그게 50분밖에 안 됩니다. 문항수가 22문항이면 그나마 어떻게 보면 조금 적은 편이긴 합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적은 편이긴 한데, 그래도 굉장히 좀 빡빡하죠. 수능 문제가 20문제할 때 30분 동안 푸는 거죠. 그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오는데, 물론 킬러 문제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그 정도 수준까지 나오는데 22문항에 50분이면 굉장히 빡빡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 1학기 같은 경우에 중간고사 때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대여섯 개를 갖다 대부분 학생들이 찍었다라고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다는 얘기고, 나오는 문제들은 주로 어떻게 나오냐? 항상 그 해, 자, 올해 수능 특강 지금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거기에서 한 10문항 정도, 한 40% 정도 출제가 됩니다. 10문항 정도 출제가 되고, 근데 그 올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좀 바꾸는 편입니다. 숫자를 좀 바꾸고 보기 지문을 갖다가 좀 확장해서 조금 더 그대로 내면 안 되겠죠. 그리고 모든 문제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 그 다음에 한 10% 정도가, 40% 정도가 옛날 EBS랑 그 다음에 수능 기출에서 나옵니다. 자, 선생님들이 문제를 갖다가 순수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순수 만드는 게 많이 어렵죠. 그러니까 예전 문제를 갖다가 가지고 오는데 똑같이는 내지 않습니다. 똑같이 내면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똑같이는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꾸는데, 옛날 거는 그래서 조금 덜 바꿉니다. 옛날 문제는 조금 덜 바꾸고, 수능 기출 문제는 또 많이 바꿉니다. 왜냐하면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거는 많이 바꿉니다. 그리고 올해 수능 특강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로 쓰거든요. 부교재로 쓰면서 학교에서 풀어주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는 좀 많이 바꿉니다. 그래서 옛날 EBS 문제는 좀 덜 바꾼다. 조금 숫자 정도만 바꾼다. 보기 정도만 살짝 앞뒤로 바꾼다. 하지만 수능 기출이라든가 당해 올해 수능 특강은 좀 많이 바꾼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섯, 여섯 문제 정도는 다행히 기본 유형, 그냥 주는 거죠. 근데 이것도 틀리면 안 되겠죠. 자, 이런 것도 잘 봐주시겠다 하면 되겠고, 실제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작년 2학기 중간 문제인데, 2학기 중간이 그래도 그나마 좀 쉽다고 했습니다. 1학기 문제 보면 더 어마어마합니다. 어쨌든, 자, EBS 수능 특강에서 그대로 나왔죠. 하지만 여기는 하나만 찾는 거였는데 3개 찾는 걸로 바뀌었죠. 자, 이런 식으로, 자, 문제를 갖다가 똑같은 문제, 푸는 방식 비슷하겠죠. 하지만 이제 숫자 바꾸고, 그 다음에 보기를 갖다 확장해서 냅니다. 그래서 수능 특강 문제를 갖다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 문제를 푸는데 끝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풀어야 됩니다.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해야지 이렇게 확장된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문제죠. 똑같은 문제인데 역시나 보기를 좀 더 확장해서
냈다는 겁니다. 보기를 좀 더 확장해서 냈다. 마찬가지로 또 당의 수능 특강 문제를 갖다가 자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은데 보기를 좀 많이 확장해서 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한번 본 문제는 그래도 그나마 이거 본 거야 하고 달려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그렇지 못한 문제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수능 특강, 수능 기출이니까 이것도 이제 많이 봤을 겁니다. 근데 이거 보세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사실은. 똑같은 문제인데, 비슷한 듯 비슷하지가 않죠. 그림이. 비슷한 듯 비슷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문제를 갖다 낼 때 변형을 하는데, 특히나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문제 내고 보기 살짝만 바꿉니다. 근데, 부기고라든가, 상상고라든가 하는 그런 자사고 학교들은 선생님들이 훌륭하시죠. 훌륭하시다 보니까, 완전히 틀을 바꿔버립니다. 비슷하면서도 틀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거 못 본 문제인데 라고. 이걸 풀었던 학생들도 이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처음 보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으로 바꿔서 내는 게 부기일보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이제 또 전년도 수능 모의고사. 자, 얘도 비슷한 듯 비슷하지 않죠. 제가 보기에 비슷한 문제입니다. 학생들이 비슷하다고 느끼게 만들어야 되겠죠. 공부가 많이 되지 않은 학생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문제네, 처음 보는 문제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다는 얘기고, 자, 이거는 이제 조금 된 겁니다. 2년 전에 수능 특강 문제. 2, 3년 전에 수능 특강 문제 나옵니다. 그래서 2, 3년 전에 중요했던 문제 풀어봐야 됩니다. 그 다음 이건 2017년에 또 모의고사, 과거 모의고사 문제. 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데, 이건 2019년에 수능특강. 자, 그래서 이런 2019년에 수능특강이라든가 2017년에 수능특강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자, 예전 문제 다 못 풉니다. 다 풀기에는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1년에 수능특강 문제가 300문제씩 나옵니다. 수능 완성 문제는 500문제씩 나옵니다. 1년에 이제 800문제씩 나오는데 그 800문제, 1년만 해도 800문제, 2년 조건은 이제 1600문제, 그 다음 3년 하면은 2400문제. 어마어마하죠. 한 4개년치는 풀어야 되는데, 어쨌든, 자, 그래서 학습 전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철저한 개념 파악과 완벽한 원리 이해. 항상 듣는 얘기죠. 듣는 얘기인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학생은 그래요. 저 물리 3번 했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선생님. 문제 푸는 요령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가 문제일까요? 3번을 봤어도 개념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못 푸는 겁니다. 자, 수능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외워서 푸는 게 아니죠. 당연히 물리 같은 경우 더더욱이나 그렇지 않죠. 푸는 방법을 외워가지고는 풀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개념이 되고 원리가 이해가 돼야지 풀 수 있겠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가장 중점이 두는 게 개념 파악이 먼저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쭉쭉쭉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갖다 다시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기본 유형을 통해서 문제풀이를 해야 되겠고, 3번, 4번이 중요한데 올해 수능특강 문제는 반드시 완벽히 준비를 해야 되겠다. 자, 수능특강 문제 수능 기출 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3점 문제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그 문제들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지 아까 봤듯이 그런 식으로 변형돼서 출제되는 것들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올해 수능특강 문제들, 중요한 문제들 위주로 해서 자, 완벽하게 정리하는,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푸는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 과거에 나왔던 수능 기출과 과거의 EBS 문제. 자, 아까도 말했듯이 수능 기출은, 수능 모의고사는 1년에 140문제씩 나옵니다. 학생들이 7번을 보거든요. 6월, 9월, 11월은 이제 평가원고가 되겠고, 그 다음에 3월, 4월, 그 다음에 7월, 그리고 10월 해가지고 7번을 보면 140문제. 그럼 1년에 수능 기출하고 EBS 교재를 합하면 1년에 거의 1000문제입니다. 1000문제씩 쌓이게 되면은 굉장히 오래 많아지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최근 5년까지 한 5000문제는 풀어봐야 되는데 다 못 풀죠. 다 못 풀기 때문에 제가 유형별로 중요한 문제 위주로 해서 쫙 정리해서 학생들한테 배포를 할 겁니다. 너무 숙제가, 자, 어떤 선생님들은 이제 문제를 양을 갖다 굉장히 많이 늘리는데, 저도, 그러면 좋은데,
물리를 갖다가 하루 종일 공부할 수 없잖아요.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이 투자해야 될 게 수학이니까. 자, 수학 시간,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학 시간은 최소 10분의 1. 최소 10분의 1, 그리고 5분의 1 정도만 투자하면, 수학 공부하는 양의 5분의 1 정도만 투자하면 물리는 무조건 1등은 맞는다. 그러면 그 정도로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문제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5천 문제, 6천 문제 다 못 풀죠. 그러면 그거 갖다 압축을 해야 되겠죠. 최대한 압축해가지고 필요한 문제들만. 그래서 보통 제가 한 학기가 아니라 한 번 시험, 중간고사 시험일 때 나가는 문제가 1000문제 정도? 1000문제 정도 나갈 겁니다. 근데 요번에는 학생들이 이제 좀 기본이 안 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서 기본 문제를 조금 더 집어넣기 위해서 좀 문제가 더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많아야 2000문제 넘지는 않습니다. 수학에 비해서, 수학은 뭐 일주일에 뭐 100문제씩 나가고 막 그러기도 하는데, 자, 그 정도까지 아니니까, 철저하게. 근데 한 번 풀어본 거랑,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번 풀어본 거랑 풀어보지 않은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겠다는 거. 당연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본 거랑 안 본 거는 어마어마한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중요한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3번은 당연히 준비를 할 건데, 4번은 어떻게 준비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리고 누구랑 준비하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저랑 준비를 해야지 적합한, 그리고 최적의,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최적의 시간을 투자해서 최적의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골라서 제가 분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단계별 생각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1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념 정리가 가장 중요하겠다. 개념이 안 됐으면 그 다음에 해결이 안 됩니다. 모든 수능 문제는 단순함이 없습니다. 외워서 풀 수 있는 게 아니다. 원리를 이해해야 되겠다는 거고, 필수 유형은 이제 기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빈출 문제 정리, 그 다음에 심화 유형 정리랑 출제 예상, 요게 중요하겠죠. 저랑 같이 공부했을 때, 자, 최적의 시간으로, 최적의 문제로, 자, 이걸 해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프라인 강의는 토요일 날 오전에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총 7회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좀 시험 날짜에 따라서 뭐 6회가 될 수도 있고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번 자료가 나갑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현강을 하는 학생들의 나오는 자료랑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조금 더 세밀한 부분들은 좀 더 추가가 되겠죠. 자, 저는 일단 현강을 좋아합니다. 자, 수학이 온라인으로 안 되죠. 물리도 마찬가지로 현강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현강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서로 상호 소통도 잘 되고, 학생들 갖다가 이제 케어도 잘 되고 클리닉도 잘 됐었는데, 점점 학생들이 이제 올라오는 게 좀 힘들다. 매주 올라오는 게 힘들다 보니까는 온라인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강이 가장 좋습니다. 현강 딱 7회로 했을 때, 중요한 파트, 중요한 개념과 중요한 문제들, 그리고 강조되는 부분들 정리하고, 그 다음에 핵심적으로도 해야 될 문제들 같은 거 현강으로 해결하면 딱 좋겠다 하는 거고, 상호 소통이 잘 돼야 되겠죠. 그게 현강이겠다. 그리고 자료반도 제가 최대한 학생들을 괴롭히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북이학생이 남학생들이다 보니까 정말 소통이 잘 안 돼요. 제가 아무리 막 이렇게 하더라도 잘 피드백이 안 오는데, 자료반은 그게 좀 걱정입니다. 자, 물론 제 자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주로 최근에 외대부고, 상상고, 북일고 같은 그런 자사고 위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매년 지금 북일고도 마찬가지고 1등급을 갖다가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50% 이상 1등급을 맡고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잘 따라오고 열심히 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제가 최적의 문제랑 최적의 방법을 갖다 제시해서 잘 끌어왔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료반 잘 따라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당부드리고 싶고, 웬만하면 좀 힘들더라도 현강을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현강이 가장 좋겠다는 거고, 자료반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제가 소통이 되도록, 피드백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또 제가 정리했는데, 저 굉장히 친절한 사람입니다. 친절한 수희 씨가 아주 친절하게 1등급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믿고 좀 맡겨주시고 학생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